이번 영상에서는 왜 테크업계에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 중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UX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또 입문자 입장에서 린 스타트업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업계의 큰 흐름, 큰 그림을 알아야 내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될 때 이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린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은 에릭 리스라는 실리콘밸리의 창업자 겸 작가가 쓴 린 스타트업 책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린 스타트업의 방법론은 오랜 기간의 준비를 통해서 프로덕트의 완성도를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간을 거쳐서 일단 제품을 출시를 한 다음에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반복적인 출시와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 그리고 비즈니스를 모두 만족시키는 골든 스팟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릭 리스는 이것을 빌드, 메저, 런 그러니까 출시, 측정, 배움이라는 그 순환이라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최대한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어 출시를 합니다.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겠죠. 그리고 출시 후에 데이터를 측정을 합니다. 이 데이터란 사용자를 통해서 나온 정성적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애널리틱과 같은 툴을 통해서 나온 정량적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과 관련된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그 중에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몇 명인지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통해서 배우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까? 추가적으로 어떤 실험을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서 다시 출시를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시, 측정, 배움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프로덕트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라고 결론이 나오면 아이디어를 변경을 해서 다시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린 스타트업은 초기에 완벽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보다 빠르게 시장의 반응, 사용자의 반응을 살피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즉 실험과 이를 통한 배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의 반대 성격의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 워터폴입니다. 린 스타트업과 비교를 해볼 때 워터폴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프로덕트가 완벽한 수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출시를 하는 거예요. 워터폴이라는 말 뜻 자체가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가 완료가 되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단계가 완료되면 개발을 합니다. 각 단계별 담당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디자인이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디자인 산출물이 개발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개발자는 이 문서만 보고도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산출물은 모든 기능들이 아주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터폴 방식에서는 긴 기간을 거쳐 한번 출시하는 만큼 기획,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어떤 실수를 범했을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워터폴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CD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더 판매를 많이 하던 때를 돌아보면 됩니다. 당시에는 CD를 한번 출시하면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 사업이 휘청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CD는 한번 출시가 되면 수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클라우드가 연결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시를 할 때 그 자체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됐고 또 그때는 워터폴 방식이 먹혔던 겁니다. 그렇다면 린 스타트업은 테크업계에서 왜 워터폴 방식보다 더 선호가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린 스타트업은 훨씬 더 많이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프로덕트가 성공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1년 뒤에 있을 아들의 생일에 선물을 주려고 장난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워터폴 방식을 쓴다면 저는 아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제품, 예를 들면 코끼리 인형을 1년 동안 철저한 계획, 장인정신 수준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거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긴 기간을 들여서 노력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게 코끼리가 아니라 로봇 장난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린 스타트업 방식은 제가 아들이 코끼리 인형을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를 들여서 만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반응을 토대로 다른 장난감 아이템으로 바꿀 수도 있고 코끼리 자체를 더 좋게 개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1년이지만 린 스타트업 방식은 제 아들이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테스트를 50번을 더 해봤다는 거예요. 즉 성공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린 스타트업 방식이 선호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터넷과 클라우드가 일상이 되면서 린 스타트업 방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서비스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유명한 서비스들이죠. 모두 웹 기반의 또는 앱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CD를 사서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앱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그렇고 경쟁사도 그렇고 업데이트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데요. 예전처럼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 계획을 갖고 접근을 했던 워터폴 방식은 이제 시장에서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린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 리스는 이 방법이 꼭 스타트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제법 규모가 있는 또는 대기업 수준의 테크 회사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회사더라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빠르게 실험을 해본다면 린 스타트업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릭 리스는 그 예시로 미국의 금융 관련 서비스로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인투이트라는 테크 회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곳은 4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직원이 10,000명이 넘는 곳이더라고요. 에릭 리스는 인투이트라는 굉장히 거대한 회사 역시 계속해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린 스타트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사격에 빗대어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준비, 조준, 사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격, 조준, 준비, 사격이 더 좋다는 거예요. 조준하기 전에 먼저 사격을 해보고 그 다음 조준하는 게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행력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린 스타트업이 떠올랐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빠르게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일단 출시하고 보자. 그 다음에 개선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개선점을 찾아서 전진을 해보자 라는 게 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UX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알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린 스타트업의 환경 속에서 디자이너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릭이었습니다.